안녕하세요. 오늘의 어린이 책입니다. 자기긍정, 다양성, 공존의 가치를 담은 성평등 어린이 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다음 북클럽이 올해 발간한 오늘의 어린이 책 5호에서 추천한 어린이 책을 범주별로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10개 범주 가운데 사회적 소수자 범주에 속하는 2권의 그림책을 함께 읽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 책들을 추천하고 소개해 주실 선생님 모셨어요. 오늘의 어린이책 편집위원이시고 또 어린이책 편집자시죠. 신수진 선생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멀리서 오셨습니다. 네, 제주도에서 올라왔습니다. 힘드시지 않았어요? 근데 뭐 제주도에서 서울 오는 거는 약간 서울 사람들이 시외에 가기 위해서 고속버스 타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서 네, 괜찮습니다. 선생님 벌써 10년 훌쩍 넘어서 제주에 계신 거죠? 네, 15년 돼가요, 이제. 벌써. 네. 이제 거진 좀 있으면 제주 사람. 근데 네. 한 5년쯤 됐을 때부터 사람들이 제주 사람 다 됐다고 말하지만 제주 네. 토박이들은 끝까지 제주 사람으로 인정하진 않습니다. 아주 견고한, 네. 완고한. 네. 무슨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뭐 제주에서 태어났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주분들. 암묵적인 그런 제주 사람의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제주에서 태어나야 되고 제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와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네. 태어나기만 해도 안 되는군요. 네, 고등학교까지 그 정도는 나와야 찐 제주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유학 갔다가 돌아오는 정도는 인정해준다. 네. 그렇구나. 네. 저는 지난 봄에 우리 도서전 할 때 선생님이랑 같이 만나 뵀잖아요. 네. 너무 그때 좋았고 그때는 특히 또 저희가 특별히 이벤트도 했잖아요. 그렇죠. 김여화 작가랑 그 북밭-친밭 이야기의 장소였던 이덕구 산전 답사를 했는데 비가 왔는데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김여화 작가도 아직도 이야기합니다. 네, 저는 비가 와서 더 좋았던 거. 맞아요. 그 안개하고 그 비가 계속 부슬부슬 내리던 그 산길 이런 게 굉장히 이렇게 몸에 느낌으로 남아있는 것 같은? 그렇죠. 그래요. 얼마 전에 그 서울 제대로 도서전에 갔다가 김영화 작가님 만났거든요. 네네. 또 한참 그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 하면은 저희는 이제 매년 봄에 우리 오늘의 어린이 책 나왔을 때 그 처음으로 독자분들 만나는 장소 이렇게 좀 저희 책하고는 굉장히 인연이 깊은 도시고 또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이 신 선생님 거기 계시기 때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어쩌다 그렇게 됐는데 우연히 제주 북페어가 이제 우리가 오늘의 어린이 책 내는 시기랑 가까이 조금 늦게 생겼죠. 네. 저희가 사실 여성의 날 전에 내려고 항상 애를 쓰지만 그 전까지는 여성의 날을 조금 지나서 냈었죠. 3월 중순 이 정도의 책을 냈고 제주 북페어가 3월 말 4월 초에 벚꽃 필 때 열리고 또 공공도서전이라 참가비도 없고 또 제주에 좀 문화적 열망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일부러 많이들 찾아와 주시는 제주 전역에서 많이 찾아와 주시는 북페어라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아직 안 와보신 분들은 제주 봄나들이 겸해서 제주 북페어에 한번 놀러 오시는 계획을 짜보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내년 이제 6호 나올 때 또 제주 북페어에 참여하고 싶어요. 저희가 떨어지지 않고 내년에도 꼭 붙어서 합격해서 제주 북페어의 6호를 가지고 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최근에는 선생님은 어린이책 관련해서 제주에서 어떤 활동 중심으로 하세요? 저는 이제 도서관에서 그림책 읽는 법을 이제 어른 독자들한테 강의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제주 시내에 어린이 도서관 중에 이제 별이 내리는 숲이라는 예쁜 이름을 가진 도서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절판된 그림책 읽기라는 주제로 10번의 강의를 진행을 했고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소장자
아니요. 도서관의 지하 서고에 잠들어 있는 어머나. 책들. 네, 그런 거. 그건 진짜 귀한 모임이네요. 네, 그래서 그런 책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이수지 작가의 그림책 중에도 절판된 게 있어요? 절판은 아니지만 지하 서고에 있는 움직이는 기억 니은 디귿 이런 책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좀 매니악한 책들, 네, 이런 책들을 골라서 읽고 이야기 나눠보는 그런 강의를 했었는데 굉장히 재밌어하셨어요. 네. 주로 어떤 분들이 찾아오세요? 그림책을 좋아하는 양육자들, 여성 양육자들이 대부분이시고 그림책 작가 지망생들도 좀 찾아오시고요. 네. 그렇구나. 네. 비슷하네요. 어디 그런 북토크나 이런 데 가보면은 네. 딱 보시는 어떤 그림이 있잖아요. 네. 크게 그렇게 두 부류. 네. 네. 그리고 이제 교사들 대상으로 또 이제 강의하시고. 교사 연수, 그림책을 활용한 수업 계획 이런 거 짜실 수 있게 그런 교사 연수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네. 교사들이 그림책을 꼭 집어서 연수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좀 반갑더라고요. 저는. 네. 제주도의 그림책 대장 한수진 선생 대장 제주도의 그림책 대장 네. 네. 오늘 같이 모시고 오늘의 어린이 책에서 오늘의 소개할 2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적 소수자 범주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사회적 소수자 하면은 보통 젠더 관련된 것, 또 장애, 퀴어, 이주민 이렇게 등등 떠오르는 어떤 인물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주체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또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 좋을지 이런 얘기를 아마 오늘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사회적 소수자 관련해서 도서를 선정할 때 3가지 질문을 합니다. 사회적 소수자의 자기 발견과 성장을 편견 없이 보여주나요? 사회적 소수자는 보조적인 인물로만 등장하지는 않나요? 다양한 계층과 문화권의 여성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나요? 선생님 오늘 갖고 오신 책 중에 이 질문하고 연관되나요? 많이 연관되나요? 네, 많이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따가 같이 얘기 나눌 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요? 네, 기린 조제핀이라는 프랑스 그림책이고요. 영유아용 책입니다. 네, 보통 우리가 아기책이라고 부르는 네. 예, 그런 책인데요. 조그맣고 귀여운 아기책입니다. 클로에 알메라스 글그림, 이정주 옮김, 주니어 RHK에서 작년에 나온 그림책입니다. 먼저 저희가 항상 다음북클럽 서평 먼저 읽어보거든요.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저희가 작성한 서평은 이렇습니다. 아기들은 반짝이는 눈으로 작은 것 하나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감탄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기린 조제핀은 세상의 온갖 것을 탐험하고 시도하는데 두려움이 없는 아기와 닮았다. 조제핀이 하늘, 풀밭, 나무, 구름, 돌 이렇게 자연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한 뼘 자란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대칭을 이루는 좌우 페이지가 등장하고 각 장면은 다양한 자연을 담은 다음 장과 유기적으로 이어진다. 기대감을 유쾌하게 발현시키고 끝까지 집중하게 만든다. 조제핀이 세상과 교감하는 과정을 담은 글은 마치 한 편의 시와 같다. 아기책의 간결한 문장과 그림으로도 얼마나 깊이 있고 즐겁게 서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보여준다. 어떤 책인지 조금 느낌이 오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작가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클로에 알메라스 작가는 프랑스 작가네요. 일러스트레이션을 공부했고 지금도 파리에 살고 있다고 하고요. 2024년에 이 작품으로 볼로냐에서 라가치상 토들로 부분에서 스페셜 멘션 수상했다고 작가 소개되어 있고요. 곰과 꼬마 친구, 또 다른 바다, 다프네의 여행 등이 있습니다. 다프네의 여행은 저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림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나는데 작가에 관련해서 좀 추가로 더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아니면 이분이 받은 상에 대한 정보라든지 예. 네. 사실 클로에 알메라스 작가는 저는 기린 조제핀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된 작가인데
사실 영유아 책을 단순하고 짧은 글로 그렇죠. 만들기가 정말 사실은 어렵거든요. 단순하고 짧게 끝나버리잖아요. 네. 네. 그래서 거의 영유아 책은 하는 얘기들이 비슷하고 이 책 저 책이 다 비슷한 것 같고 이런 느낌을 주게 마련인데 기린 조제피는 굉장히 글과 그림 모두가 좀 인상에 오래 남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저는 이 책이 처음에 딱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좋은지를 발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아, 그게 프랑스 그림책의 매력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이 책은 일단 이제 볼로냐 라가치상 중에서 네.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매년 좀 새로운 분야가 신설이 되거든요. 이때는 2024년에는 토들러 분야, 그러니까 영유아 분야가 신설이 됐었나 봐요. 아, 그렇구나. 네, 정진호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때 건축 분야가 신설이 돼가지고 라가치상을 예전에 위를 봐요. 네, 받으셨었고 네. 그런 식으로 위를 봐요는 오페라 프리마 그랬어요? 신인상 받으셨었고 네. 그다음에 벽이 이렇게 그때 신설되는 분야가 있는데 그것도 운이네요. 네. 작가들한테는 미리 알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럴 그죠? 거예요. 네, 그것도 그 목표로 해서 작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어떤 때는 시 분야가 신설되고 어떤 때는 또 코믹스 분야가 신설되고 이번에는 이혁배 작가님이 또 옛이야기 분야가 마련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웬일이야 이혁배 작가님이 지금 상을 받다니 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네. 또 사연이 많은 책이어가지고 네. 약간 다른 어쨌든 볼로냐에 잠깐 다녀왔는데요. 그랬던 토들러 부분에서 수상했던 수상을 했는데 볼로냐 라가치상은 사실 굉장히 예술성이 높은 디자인적으로도 또 굉장히 독특하고 아름다운 책들이 많이 받아요. 그래서 굉장히 대중적이라기보다는 라가치상 받은 책들은 시각적인 측면에서 새로움을 주는 그런 책들이 상을 받는 경향이 있는데 기린 조제핀도 어쩌면 영유아 책의 어떤 전형성을 깨트린 그런 작품이어서 볼로냐 라가치상에서 그 토들러 분야의 스페셜 멘션을 받은 게 아닌가 짐작을 해봅니다. 보통의 아기책, 영유아 책 하면은 정물. 그렇죠. 사물의 이름과 또록또록한 쓰임새를 가르치는 책들이 많죠. 정물과 원색. 이게 이제 딱 먼저 떠오르는데 이건 아주 다르잖아요. 예. 원색도 아니고 정물을 다루지 않고 서사가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게 이 영유아 책으로 굉장히 독특하다는 느낌이 일단 저도 독자로서 들었었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책을 그러면은 처음부터 조금씩 살펴볼까요? 네네. 어떤 표지부터? 점에서 독특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는 독특한 점, 좋은 점들을 주관적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기린 조제핀. 조제핀이라고 하면 이제 프랑스 이름이니까 남자애면은 조셉이겠지만 여자애니까 조제핀이겠죠. 그리고 기린이니까 구름을 뚫고 키가 매우 큽니다. 아기지만 아기지만 매우 크고 그리고 면지를 펼쳐보면 기린 조제핀이 표지에서는 고개를 하늘로 치켜들고 있었는데 면지에는 땅이 보이고 땅에 낮게 날아가는 새들이 조제핀과 같은 색깔의 그 노란색 새들이 보이는데 이 노랑도 그냥 노랑이 아니어서 약간 형광색 느낌이 나죠. 들어가 있는 것 같죠. 섞인 노란색입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영유아 책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형적인 영유아 책의 구성처럼 사물의 이름과 쓰임새를 가르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아기를 한 세계의 주인으로 대접하면서 아기들의 주위에 무엇이 있는가, 아기가 자라면서 생활하면서 어떤 관계를 설정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책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기린 조제핀도 마찬가지로 조제핀 을 둘러싸고 있는 이것은 하늘, 이것은 구름, 이것은 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아니어서. 네, 맞아요.
놀랐습니다. 그 기린 조제핀이 혼자 탐험을 하는 내용이 이제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파란 하늘을 향해서 긴 목을 쭉 내미는 조제핀을 왼쪽 페이지에 보여주고 오른쪽에는 땅으로 초록색 풀밭에 발굽을 내딛는 조제핀이 보입니다. 조제핀이 고개를 들고 시선을 움직일 때마다 친구인 새가 위에 있기도 하고 또 풀밭에 앉아서 벌레를 잡아먹기도 하고 조제핀의 시선에 따라서 친구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다양한 포즈를 취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아기 조제핀이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탐험하는 이야기가 매 펼침면에 이제 펼쳐집니다. 네. 그래서 뜻밖의 발견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전나무를 만났는데, 나뭇잎인 줄 알았던 얼룩무늬가 사실은 이 동물이 뭔지는 아니지. 모르겠는데, 이런 새로운 생물을. 친구들이 짠 하고 조제핀에게 인사를 하고요. 표정이 조제핀은 항상 밝아요. 네. 그리고 조제핀의 표정도 살짝 변하거든요. 이런 미묘한 변화를 읽어내는 것도 꽤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왼쪽 페이지와 오른쪽 페이지가 대칭이 되고 있는데 하늘에 뭉실뭉실 떠있는 구름을 마치 튜브처럼 목에 끼고 놀다가 그 옆을 보면은 물에 둥실둥실 떠있는 조제핀을 보여주고요. 이런 식으로 조제핀이 경험하는 새로운 것들이 다른 공간에서 다른 체험을 통해서 이제 감각되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바다와 풀밭이네요. 바다와 풀밭이 대칭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나무 위를 보여주다가 땅 속에도 또 친구들이 있는 거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멀리 있는 크고 높은 산을 보고 또 시선을 낮춰서 가까이에 있는 작은 돌멩이들도 보고 이 친구의 이 활동 반경, 탐험심이 엄청 대단하다는 거를 읽으면서 느끼게 돼요. 네, 맞아요. 아기들도 사실 모든 거를 다 입에 넣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이거 보다 보면은 이 기린 자체는 굉장히 보드랍고 순하게 표현이 됐는데 이 정도로 활동을 하려면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을까 이런 거를 좀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여기까지 살펴본 것만 해도 엄청 많은 곳을 다녔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바다도 갔고, 풀밭도 갔고, 숲도 구름이도 갔고, 보고. 구름이도 보고. 그러다가 이제 책의 중반쯤 오면은 문득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라고 한번 전환을 해줘요. 놀랍습니다. 그럴 때 친구들이, 동물 친구들이, 다양한 동물 친구들이 옆에 와주는데요. 그렇죠. 아기들의 일상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죠. 있을 거예요. 얼룩말, 홍학도 있고, 고풀소, 영양, 하마, 여러 가지 동물 친구들이 나타나서 같이 물도 마셔주고 또 왠지 얘기도 나눠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의 조제핀의 표정, 친구들을 만났을 때의 조제핀의 표정 이렇게 미묘하게 달라지는 표정도 살펴볼 수 있고요. 또 계속해서 이제 탐험을 후반부에도 계속합니다. 그렇죠. 열매인 줄 알았던 게 우르르 날아가는 새들이었고요. 근데 조제핀은 항상 기뻐하고 감탄하고 놀라고 신기해하고 이런 표정을 보여줘요. 그리고 상상도 합니다. 가을을 아직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아기이고 봄이 어떨지도 아직 모르는 아기인데 상상을 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어떻게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 얘기해 줬을까요? 이런 게 있다는 걸. 아마 친구들이 얘기해 줬을 수도 있겠고 그쵸? 또 언니나 혹은 엄마나 누군가 계절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해줬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친구들 말고 조제핀보다 어른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친구들이 그런 점도 참 좋았어요. 조제핀은 항상 혼자 힘으로 탐험하고 탐구하고 알아내고 상상하거든요. 자, 이제 아직 겨울은 오지 않았지만 새하얀 눈이라는 것도 궁금하고 또
뽀글뽀글 바닷속으로 잠수했을 때 바닷속에 있는 그런 세상도 또 궁금합니다. 네. 정말 많은 곳을 가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아기들은 앞으로 어디를 갈지 알 수 없는 존재들이니까요. 네. 저는 읽다 보니까 실제 아기들이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네, 빠져들게 되죠. 네, 네. 아기가 읽으면 내 얘기네 이렇게 생각하고 읽겠구나, 듣겠구나. 네. 읽어주면 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런 좀 상상력을 자극하는 문장들을 아기들한테 들려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건 뭐, 저건 뭐, 이게 아니라 그렇죠. 무엇을 보고서 그 다음을 생각하게 하는 문장들이 있어서 네, 그런 점이 이 책의 좋은 점 같아요. 그리고 샛노란 꽃들을 보면서 마치 밤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네, 비유도 사용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까지 왔는데요. 이 책의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것들 중 조제핀이 가장 좋아하는 건 바로 감탄하는 것이랍니다. 네. 라고 끝맺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네. 감탄하는 것. 엔딩이 좀 독특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조제핀이 이만큼 컸어요. 조제핀이 무엇을 알게 됐어요. 이게 아니라 조제핀이 경험한 것 중에 가장 좋아하는 건 바로 감탄하는 것이다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책이 아기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감탄하기, 경탄할 줄 아는 능력 이게 너무 약간 전율이 올 정도로 너무 좋았거든요. 네. 사실은 이 스토리 전체가 여기서 이 조제핀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처음 하는 거죠. 감탄과 경이거든요. 네.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다 그 표정도 그렇게 나오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그렇게 얘가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아기 기린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가장 좋아하는 게 그거라고 네, 감탄하는 것이다. 저는 감탄하고 경탄할 줄 안다는 게 사실 얼마나 멋진 건가 이 책을 보면서 다시 생각하게 됐는데 그 감탄 혹은 경탄이란 것은 이 세계를 수수께끼와 모험이 가득한 재미난 곳으로 바라보게 하는 힘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감탄하고 경탄한다는 거는 나를 넘어서서 타인의 고통과 존재를 감각하는 그런 연민과 다정함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평생 감탄할 줄 알면서 산다면 얼마나 세상이 살만할까요? 네. 사실은 하루하루가 경이다. 네. 이런 얘기 이제 뭐 종교적으로도 하고 네. 또 경이라는 게 모든 예술의 어떤 출발점이잖아요. 어떤 놀라움을 느꼈을 때 그것을 어떤 방식이든 시각이든 뭐 청각이든 이렇게 표현하고자 할 때 그 인간이 느끼는 느낌이 경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감탄하고 경이로움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예술도 없었을 것이다. 전 선생님이 이제 오늘 이야기를 감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좋았던 게 이제 이 이야기의 그 어떤 마무리이기도 하지만 네. 그럼 결국 아기 기린 조세피는 예술가였구나 이런 생각이 그냥 문득 들었어요. 그 연결이 돼서. 네. 그래서 이 책을 더 풍부하게 읽을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였던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아기들은 다 맞아요. 예술가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 아기 때에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바라보고 새롭게 느끼는 힘 이런 거를 우리가 살면서 다 잃어버리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른들은 쉽게 그런 경탄하는 능력을 회복하는 게 좀 낯선 곳에 가보는 거 여행 정도. 네, 여행을 하거나 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 뭐 그렇죠. 이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기들은 어쨌건 매일매일이 새로운 일상에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게 다 세상에 경이로운 것을 하나씩 익혀가는 과정인데, 그렇죠. 네, 그것을 뭐 몇 개를 더 배웠다, 몇 개를 더 알게 되었다가 아니라 감탄하면서 받아들인다는 것. 그거는 이 아기의 평생을 어떤 경탄과 경의 그런 것이 내면의 안전기지로서 구축이 돼서 이게 평생을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부럽다는 네, 생각이 아기들이 부러워지죠. 많이 부러운 느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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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들이 좀 모자라고 네. 혹은 덜 성숙하고 배워야 하고
완성되지 않은 존재고 이렇게 생각을 쉽게 하지만 사실은 그렇죠. 지금 이제 남윤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한테 없는 거를 저렇게나 많이 가지고 있네. 정말로. 네. 네. 그런 거를 이렇게 어린이 책을 통해서 혹은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특히 영유아 책을 만들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아기들은 모자란 존재 혹은 미완의 존재가 아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아기 때 가지고 있었던 인간으로서의 어떤 놀라운 능력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끄집어내서 우리 공통의 감각으로 보여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됐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아기들은 놀라운 존재다. 우리는 또 아기를 보면서 배운다. 감탄하고 네, 경의를 다시 느끼고 그럴 수 있으니까요.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구나라는 거를 또 조금 깨닫게 해주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저는 그 조제핀이라고 이름을 딱 호명해 주는 거 계속 또 아기들이 특별히 또 자기 이름에 대한 그 발화할 때 어린이 발화할 때 그런 특징이 좋아하죠. 있잖아요. 네, 그것도 하나의 표현 된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네, 특별한 너라는 거. 네. 이 책은 제목이 기린 조제핀이지만 이제 독자님들이 이 책을 아기들이랑 같이 읽을 때는 아기의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읽어주셔요.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아기 그림책 들의 흐름이 좀 예전과는 달라지고 있다는 거를 좀 감지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KBBY 한국 아동 청소년 도서 협의회에서 그림책 부분의 그 신간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최근에 아기 그림책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새로 나오는 아기 그림책 중에서는 단순히 아기들에게 가르치려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내가 가르쳐 줄게 이런 관점이 아니라 너희들이 앞으로 만들어 나갈 세상은 이런 모습일 거야. 이런 식으로 너는 세상과 이미 관계를 맺고 있어. 라고 관계성을 보여주는 재미난 책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게 굉장히 반가워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의 어린이 책으로 선정한 책 중에도 이제 김효은 작가의 내가 있어요. 라는 책이 있고 또 그 뒤에 할 수 있어요. 또 이제 나왔는데 김효은 작가가 이렇게 병풍 접지를 통해서 아기를 둘러싼 관계를 정말로 물리적으로 실감할 수 있게 위아래 옆 이렇게 방향과 관계를 실감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아기 책을 만드셨는데 이 책들이 굉장히 좋고요. 아기를 세계의 일원으로 취급해주고 그리고 아기를 가능성의 존재로 바라봐주는 책이어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책들은 제가 주변에 아기가 태어나면은 꾸러미에 꼭 집어넣는 선물로 좋은 그런 책들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어린이 책 5호에 또 처음 소개했던 소개했던 송선옥 작가님의 사과 냠냠. 이것도 사과를 통해서 아기가 사과를 인식하고 또 자기의 사과를 갖게 되고 사과의 맛과 향과 모양과 그 모든 것을 이렇게 감각하는 과정을 되게 재밌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정말 저는 재밌게 읽은 아기책인데 정인아 작가님의 우리 집에 카레가 있어요 라는 귀여운 그림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기가 동물 친구들을 하나하나 집에 초대해요. 근데 이제 카레 만들어 먹으려고 하는데 동물 친구들이 나 이거 좋아하는데 이것도 넣어줄래요? 하면서 뭐 노루는 사과도 넣어요. 카레는 뭐든지 넣을 수 있죠. 토끼는 당근도 넣어요. 소는 버섯도 넣어요. 이렇게 각자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갖고 와서 건더기가 이렇게 많아지면 굉장히 맛있는 카레가 되겠죠. 그래서 맛있는 카레를 한 솥단지 해서 함께 먹는? 끓여 놨는데 이제 뭐가 없어요. 뭐가 없지? 뭐가 없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만들면 되지요 하고 아기와 동물 친구들이
그 모자란 걸 만들어서 결국은 맛있게 냠냠 먹는 그런 책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이렇게 아기들에게 관계를 가르쳐주는 또 관계를 이야기해줌으로써 그냥 책 읽는 것 자체가 굉장히 즐겁고 낭독하는 일 자체가 굉장히 즐거운 독서 행위가 되는 그런 아기 그림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예, 이런 아기 그림책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아기 그림책은 아기들에겐 장난감이잖아요. 그렇죠. 예, 또 만들 때도 그런 걸 굉장히 많이 고려해서 만들어야 되고 몸에 해로운지 아닌지 이런 맞아요. 기준도 훨씬 엄격하잖아요. 네. 그렇게 아주 정성을 들여서 많지는 않지만 사실은 아기 책이 너무 안 나온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엔 정말 조금씩 나오는 것 같고 그렇게 정성 들여 만든 아기 그림책이라는 거 이렇게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공력은 우리가 다른 그림책보다 훨씬 많이 들어간다는 거를 아마 책 만드시는 분은 아실 것 같아요. 네. 네.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건 오히려 쉬운데 그렇죠. 이야기를 단순하게 하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아기 책들 보이시면 한 번씩 이렇게 푹 빠져보시면 읽을수록 새로운 걸 발견할 수 있는 게 또 아기 책의 매력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기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마음으로 예, 몰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최근에는 그래도 저 주위에 좀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좀 보이더라고요. 네. 저희도 한 분. 그러니까요. 우리 편집위원 중에도 이제 혜인 작가님. 아기가 태어난 집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아기들을 위한 책들을 이제 매년 이제 한 5-6권씩 이제 리뉴얼을 해갖고 꾸러미를 만들어서 이제 선물해주곤 하는데, 저는 그냥 모든 태어나는 아기들한테 아무 조건 없이 뭐 북스타트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그것도 되게 한정된 사람한테만 그렇죠. 주어지잖아요. 네. 그냥 아기들이 태어나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좋은 아기 그림책을 뭐 지자체의 예산에 따라서 10권, 이거는 20권씩 이렇게 세트로 딱 그 꾸러미로 만들어서 선물해줬으면 좋겠어요. 없나요? 없다는 게 이상한데. 그렇죠. 네. 아직 못 본 것 이렇게 같아요. 아기 용품을 지자체에서 선물을 실제로 주잖아요. 네. 꾸러미에. 거기에 아기 책이 안 들어있단 말인가요? 책은 못 본 것 같은데. 이거는 좀 건의해 볼 만하네요. 네. 네. 책이 좋은 놀잇감이기도 그렇죠. 하고. 네. 그리고 이렇게 아기가 소리에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엄마나 뭐 아빠나 양육자들이 옆에서 이렇게 읽어주고 보여주고 하는 게 굉장히 또 교육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네. 당연히 있을 법도 한데 네. 꾸러미가 있었으면 꾸러미가 좋겠고. 같이 들어가면 좋겠네요. 네. 엄마 아빠도 아기 책을 새롭게 읽으면서 책의 재미를 다시 느끼는 그런 분들도 있었거든요. 제가 책을 선물했을 때. 네, 어린이 책이 이제 새롭게 입문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새로운 독자, 아기도 독자가 되고 엄마 아빠도 맞아요. 독자가 되고 네. 이런 기회가 되면은 너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럴 만큼 좋은 아기 책들이 많이 많다. 쌓이고 있으니까 네, 이런 데 관심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기린 조제핀 읽으면서 또 우리 아기 책이 더 많은 아기들에게 읽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할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이 책은 이제 우리나라 작가님들이 만드신 책이고요. 별일 없는 수요일. 곽윤숙 작가님이 글을 쓰시고 릴리아 작가님이 그림을 그린 샘터에서 나온 샘터 출판사에서 출간된 그림책입니다. 네, 다음 북클럽 서평. 이거는 조금 짧네요. 좋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새로 전학 간 학교 오가는 길에 아직 익숙해지지 못한 주인공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내려야 할 버스 정거장을 지나치고 만다. 주인공은 학기 중간에 왜 갑자기 전학을 결심했을까? 한껏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왜 버스 정거장을 놓쳤을까? 씩씩하게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인공에게 승객들은 사려 깊은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 주인공의 비밀이 드러나는 결말에 가슴이 뭉클해진다. 작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곽윤숙 작가님은 우리 반 김만덕이라는, 그러니까 김만덕이 현대
환생하면 어떤 타임슬립이네. 어떤 어린이일까 이런 재미있는 컨셉의 책을 쓰신 게 있고요. 제로 학교라고 여러 작가님들이 같이 엔솔로지로 만드신 책이 있는데 그림책은 아마 이걸 처음 글 쓰신 것 같아요. 작품은 많지 않지만 앞으로 재미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작가님이신데 곽윤숙 작가님의 이름은 제가 꼭 기억해뒀다가 주의 깊게 보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릴리아 작가님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나고 자라셨대요. 특별하시네요. 아마 교포신 것 같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지금 어린이책 그림 작가로 이제 활동하고 계신데 저는 파랑오리라는 작품을 통해서 릴리아 작가님 이름을 처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책을 교보문고 갔다가 이렇게 돌아 나오는 길에 신간에서 못 봤고요. 네. 돌아 나오다가 이쪽 매대도 보고 싶네. 그래서 쑥 돌아보다 이 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표지가 굉장히 눈에 띄어서 이렇게 읽었는데 눈치가 제가 이렇게 좋은 편이 아닌가 봐요. 중간에 비밀을 저는 깨닫지 못하고 마지막에 쿵 했거든요. 진짜 그러면 굉장히 서평처럼 작가님이 잘하신 거예요. 작가님의 의도에 딱 맞은 거죠. 예. 근데 이제 나중에 2번, 3번 읽었을 때는 내가 좀 더 민감한 독자였다면 어느 지점에선가 뭔가 의심을 했을 수도 있다. 조금은 캐치가 됐겠다. 그랬지만 결국은 굉장히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그때 추천할 때 추천을 같이 했었거든요. 그랬던 조금 특별한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그림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책 정보 없이 이 책을 손에 집으셨던 독자님들은 아마 끝까지 보고 나서 앞으로 가서 다시 한번 보시게 될 거예요. 맞아요. 저 그랬습니다. 네. 그게 깜짝 놀래가지고. 그게 아마 이 곽윤숙 작가님, 릴리아 작가님이 정확히 의도하신 것이지 않을까 짐작을 하는데요. 오늘 저희는 스포를 조금 할 수밖에 없겠죠, 선생님? 예, 근데 이제 이미 우리가 이 범주가 사회적 후수자라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거 자체가 스포일 수도 있는 것 있기는 같아요. 합니다. 네, 책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책을 소개할 때 어느 선까지 얘기를 해야 되지?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포스트잇은 붙였지만 저도 고민은 좀 됩니다. 네. 선생님 알아서 해주세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말하면서도 아마 망설일 것 같은데 이 책의 주인공인 여자아이는 10살이 됐고요. 그 책 서평 소개에서 밝혔던 것처럼 전학 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혼자 버스를 타고 하교를 합니다. 보통 10살 정도 되면 하죠. 그런데요. 마을버스 정도는 본 것 같기는 해요. 한 10살 정도 어린이? 근데 최근에 이제 제 주변의 어린이들을 보면은 대부분 부모님이 이제 마중을 나오거나 대부분 학원차에 실려서 학원차가 많네요. 네, 학원차에 실려서 그 다음 스케줄을 하러 가죠. 혼자서 버스를 타기보다는 학원차가 많긴 많겠네요. 네, 끝나는 돌봄 교실이나 방과후 교실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학원차가 오거나 이제 맞아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오셔서 차로 데려가거나. 이 그림책도 마지막에 정거장에 할머니가 마중을 나오시긴 하죠. 물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 이야기는 어린이가 혼자 버스를 타고 내리는 그 버스 안에서 일어난 그 닫힌 공간에서 일어난 일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은 1시간 이내에 길어야 30분 정도일 거라고 저는 상상을 했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밀도가 높고 긴장감 있게 그렇게 이야기를 풀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첫 장면은 이 친구가 긴장이 풀렸는지 졸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내릴 정거장을 지나쳐버려요. 흔히 있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시작은 그래 어린이들이 혼자 버스 타다가 흔히 할 수 있는 실수지 하고 우리를 이제 공감시키면서 이 주인공을 살펴보게 하는데 이 주인공은 침착하게
그렇죠. 핫둘셋, 핫둘셋. 네. 네, 호흡을 조절하면서. 10가지 세면서, 뭔가 이제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이제 10가지 세면서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곤 했다고 하는데, 일단, 심호흡을 하고 뒤에 있는 남자 어른에게 실례합니다. 서유동 문화회관 지나갔나요? 이렇게 천천히 또박또박 예의 바르게 뒤에 계신 분한테 물었는데, 그런데 이 남자 어르신이 글 읽을 줄 몰라? 저기 전광판에 정류장 이름 나오잖아. 라고 면박을 주십니다. 네. 속상하다. 네. 근데 이야기를 알고 있는 네, 저로서는 알고 결말을 알고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아니 뭐 글을 다 읽을 수 있는 건 뭐 아니잖아요. 저도 글 잘 읽지만 물어볼 때 있다고요. 그럼요. 네, 그럼 친절하게 답해주면 좋을 텐데, 예, 좀 무뚝뚝하게 이렇게. 네, 처음에는 버스 안에 있는 분들이 다 약간 좀 적대적까지는 않은데 그렇게 친절하진 않은 분위기였어요. 그렇죠. 예, 무심했다고. 네, 글 읽을 줄 몰라 하는 분도 계시고, 아이고 벌써 세정과정이나 지났는데 쯧쯧 이렇게 혀를 차시는 분도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이런 비호의적인 분위기에도 어쨌든 마음을 가라앉히고 괜찮아, 돌아가면 돼,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야 라고 웬만해서 굴하는 친구가 아닙니다. 네, 의젓하게 말하자면 자기 살 길을 도모하는 과정이 이제 서술이 됩니다. 네. 그런데 뭔가 이제 괜찮은 이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다가 7번째쯤에 가면은 약간 울먹울먹해져요. 네. 오늘은 좀 괜찮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겪은 일을 이제 회상을 하게 되는데, 이 친구는 멀쩡히 다니던 학교가 있었지만 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전학을 하게 돼요. 그리고 초등학교는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는데 중학교는 자기가 다닐 중학교가 따로 있다고 말을 하죠. 네. 특별한 학교가 특별한 있는 거죠. 학교가 있는 거죠. 네. 이것도 약간 좀 속상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렇게 혼자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을 때 이제 아까 퉁명스럽게 말해 주셨던 남자 어르신이 기사님 이 버스 종점에서 다시 돌죠?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또 다른 분들도 이 친구에게 호의적으로 한마디씩 건네주시거나 뭐 이렇게 사탕을 건네주거나 이런 식으로 이 친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조용한 방식으로 네. 이때쯤에는 네. 이 승객들이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좀 알은 거죠. 아는 것 같아요. 네. 네, 기사님도 이제 눈치채신 것 같고, 네. 그런데 야무지다. 그리고 그쵸. 뭐 이제 조심조심 앞으로 와라, 이렇게 도움이 되는 말과 칭찬들을 해주시는데, 이 친구는 아무튼 시종일관 매우 당당합니다. 물론 긴장하고 있지만 매우 당당하게, 저는 뭐 어디 초등학교 3학년 정가영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똑바로 말하고, 그리고 어디서 내린다고요? 집이 그쪽이니? 학교가랑 거리가 먼데 왜 전학을 안 했어? 이렇게 막 질문을 한꺼번에 3개씩 하니까, 질문은 한 번에 하나씩만 해주실래요? 이렇게 야무지게. 네. 매력이 뿡뿡 풍깁니다. 네, 정말 야무진 친구죠. 네. 이렇게 어른들을 이렇게 자기 의사 표현이 아주 확실한. 네, 어른들에게 아주 당당하게 자기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존재감을 과시를 하는데, 이제 우리는 이 친구가 어른들에게 하는 대답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짐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명확하게 작가님이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끝까지 일단 한번 읽고 책을 덮은 다음에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 번 더 읽으면서, 이런 힘든 일이 있었겠구나. 어떤 남자애들은 얘를 왜 놀렸겠구나라는 걸 짐작을 하게 되죠. 가영이는 친한 친구들을 떠나서 전학을 하는 이제 선택을 하는데, 배신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전학을 결심을 합니다. 네. 뭐 가영이도 마음이 좋았겠어요. 네.
그래서 전학을 하고 이제 새로운 생활이 펼쳐지니까 엄마, 아빠, 할머니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등하교를 돕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이 가족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도 이제 발달장애인 친구들을 자주 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은 이렇게 수업도 같이 하고 요리도 같이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장애인 자녀를 독립적으로 키우는 부모님들이 예상외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 가영이의 엄마, 아빠, 할머니는 가영이가 혼자 할 수 있다는 걸 믿어주고 또 혼자 할 수 있는 기회를 실패하겠죠. 실패를 하더라도 혼자 할 수 있는 기회, 본인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기회를 마련을 해주는데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세상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이야기도 아마 좀 작은 범위의 어떤 마을 상상하기에 그렇게 넓지 않은 막 대도시 번잡한 곳이 아니라 그런 데서 마을버스를 탄 사람들은 항상 일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신뢰가 있는 그런 관계였으니까 가능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네, 예. 맞아요. 너무 그러니까 서울처럼 이렇게 불특정 다수가 많은 이런 환경에서는 조금 기대하기 더 힘든 어려운 걸 그렇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선의를 이제 장애인 당사자가 경험하게 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도움이 무엇인지를 직접 말하게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가영이에 집중해서 책을 봤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읽을 때는 가영이를 둘러싼 가족들의 이 결심. 보이진 않지만 드러나진 않지만 물론 뭐 전사로 나오긴 합니다만 여기에 등장인물로는 나오지 않는데 그 엄마들 가영이가 이렇게 더 당당하게 자기가 누구고 또 나한테 한 번에 하나씩만 질문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양육 환경이 어땠는지를 짐작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가영이를 얼마나 당당한 한 사람의 시민으로 키웠는지가 그렇죠. 곳곳에 좀 이렇게 배어 있어요. 배어 있거든요. 우리 가영이 다 컸어. 혼자서도 잘할 거야. 엄마는 나를 엄청나게 축혀 세웠다. 이러지만 이제 가영이는 엄마가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한 말이라고 믿는다. 데리러 오기 귀찮아서 그랬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유머도 갖춘 친구. 다 컸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무사히 이제 내려야 될 정거장에 내릴 때 할머니도 사실 뭐 자세한 서술이나 이제 묘사는 없지만 굉장히 쿨하시거든요. 소름 들고 계시네요. 그냥 잘 왔네, 좀 늦었네, 뭐 이런 정도? 네, 사실 그 전에 마음을 졸이셨을 수도 있고 막 눈물을 흘리셨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 책에 이제 릴리아 작가님이 묘사하신 할머니는 그냥 쿨합니다. 길 건너에서 다정하게 손을 흔들어. 그 장면 있잖아요. 선생님, 마지막에 버스가 이제 한 바퀴 돌아서 도착했을 때 승객들이 일제히 소리 지잖아요. 다 맞아요. 왔다 이러는 거. 그 장면이 정말 약간 책을 읽고 있는데 음성 지원이 되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이고 들리고 하죠. 띵동, 이번 정류장은 서유동 문화회관입니다. 그때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다 왔다! 그걸 함께 했다는 거잖아요. 버스 안에 모든 사람이 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 소리가 천둥 소리만큼 컸다. 드디어 버스가 멈춰섰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는 이 모든 어른들이 이 어린이가 그날 그 버스를 혼자 타고 내리는 과정을 안전하게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이 풍경이 이 따뜻한 게 와닿는지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다시 앞으로 가서 읽게 되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 장면을 넘기면은 이제 가영이가 어떤 종류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가 이제 드디어 시각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어머, 이런 아이였어? 라고 이제, 새삼스럽게 감파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게 정확히 작가님들이, 노리신 걸. 저에게는 완벽하게 성공했던, 저는 그런 독자였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가영이가, 버스에서 무사히 내렸을 때, 마음속으로 다 이렇게 응원의 박수를 치게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이런, 그 장애를 가진 어린이 혹은 이 관련된 이런 책 관련한 선정 작업이나 뭐 이런 전시각도 보시죠. 네, 예. 이제 그 IBBY 국제 아동 청소년 도서 협의회에서는 2년마다 그 모두를 위한 책이라고 해서 Outstanding Books for Young People with Disabilities라고 장애를 가진 이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세계 각국의 좋은 책을 선정을 해요. 그래서 한 40권 정도를 매년 이제 전 세계의 좋은 장애에 관한 이제 어린이 책들을 선정을 하는데, 그거를, 캐나다에서 수합을 해가지고 박스로 딱 만들어서 그 IBBY 세계 각 지부에 이제 원하면 대여를 해주거든요. 네, KBBY 한국 그 아동 청소년 도서 협의회에서도 요거를 2년마다 한 번씩 이제 대여를 해서 전시를 원하는 하죠. 기관에 이제 보내주는데, 제주에서 이 전시를 2차례 했었어요. 네. 그 이제 발달장애 아동들을 위한 어떤 돌봄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는데, 거기에 부설 작은 도서관이 있어서 이제 거기서 책 전시를 하고 양육자들이랑 같이 그 책들을 읽어보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상상도 못한 종류의 장애들을 다룬 그런 다양한 책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보통 그 신체 장애만을 이제 주로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정신 장애, 그리고 어떤 굉장히 특정한 종류의 질병, 희귀 질병이라든가 또 전쟁 때문에 이제 몸에 손상을 입은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그들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책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애에 관한 책들을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좀 인간에 대한 이해가 넓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제 장애를 갖고 있다, 이런 이제 양육자들이 시야가 넓어지는 경험을 하시고, 그리고 이런 좋은 책들이 대부분 다 자립과 독립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네. 장애를 갖고 있지만 사실 장애인이라서 차별받는 게 아니라 차별받기 때문에 장애인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차별의 종류, 그리고 그 차별에 맞서기 위한 그 장애 당사자들의 오랜 투쟁, 그리고 지금 내가 닥친 이 장애라는 현실을 어떻게 하면은 독립적으로 또 자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고민을 하게 돼요. 사실 많은 장애 양육자 어머니들이 언젠가는 독립을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은 하시지만, 독립이라는 게 20살 됐다고 갑자기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장애가 아니어도 요즘은 정말 독립이 힘든 시대여서 힘들죠. 그리고 정말 사실 장애가 있다고 하면은 그 양육자들이 얼마나 더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네. 그래서 독립을 원하는지 그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독립을 시킨다고 하면은 정말 이 가영이처럼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주고, 세상에 자기가 소통될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할 줄 아는 사람으로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이런 걸 가르쳐주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서 장애아 양육자들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어떤 시혜의 대상이라거나, 그렇죠. 우리가 도와야 한다, 비장애인이 마땅히 도와야 하는 그런 존재로서가 아니라 당당한 한 사람의 시민으로 장애인의 그 어떤 손상을 고유한 특성으로 인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회에서 이게 장애라고 이제 라벨링이 되는 거긴 하지만, 그거에 굴하지 않고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소통할 줄 아는 이제 시민으로서 이제 그 주인공으로 보여주는데, 이런 책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 이런 책들을 통해서 이런 삶이 가능하구나, 이랬을 때
성장하는구나 라는 거를 상상할 수 있게 해줘야 장애를 뭔가 불편함 혹은 지원이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셨던 많은 다른 뭐 양육자라든가 다른 어른들도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 같아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어떤 자존, 그다음에 장애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 그것은 장애를 가진 사람뿐만이 아니라 비장애인도 그것을 알고 배워가야 하는 것 같아요. 네. 여기에 있는 승객들도 배우잖아요. 그렇죠. 30분 동안에 그 안에서 처음에는 무심하게 말을 했지만 뒤에 가서는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알고 네. 또 이렇게 지켜보게 되는, 그렇게 함께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한 고민, 그것까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책이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버스 안이 어떤 다정한 어떤 하나의 마을이나 세계로 그렇죠. 이렇게 네. 변하는 그런 네. 경험을 하게 해준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준비를 더 많이 해주셨는데 네. 제가 편집을 하기 싫기 때문에 네. 이쯤에서 마무리하려고 네. 급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나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사회적 소수자 범주의 그림책 기린 조제핀과 별일 없는 수요일 신수진 선생님과 함께 읽어봤습니다. 처음으로 저와 함께 이렇게 녹음하셨는데 오늘은 네. 어떠셨어요? 책 얘기하는 거는 정말 언제나 즐겁구나. 시간이 훌딱 가고. 네, 아니 다른 분들이 여태까지 녹음하신 걸 들었는데 다 어머 이렇게 길게 얘기하신단 말이야? 뭐 대단하시다라고 생각했는데 웃고 이야기 나누다 보니 저도 꽤 말을 그쵸. 많이 한 것 같네요. 네, 항상 이렇게 자리를 탁 펼쳐놓으면은 저절로 막 얘기가 나오시더라고요. 특히 오늘은 저는 아주 편했습니다. 네. 신수지 선생님, 제주도 그림책 대장, 저희 편집위원 오늘 함께 오늘의 어린이 책 녹음해봤습니다. 다음번에 또 기회 되면 함께 모시고 또 다른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재밌었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어린이 책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